안녕하세요, 건국대 말하기 친구들. 건국대학교 영어교육과 2학번 이송민입니다. 저는 오늘 2027학년도 건국대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요. 예비 수험생들이 20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면서 알아야 할 핵심 질문들을 콕콕 집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 말하기 친구들. 편안한 입시를 선도하는 대학, 건국대학교 입학팀장 김경숙입니다. 오늘 2027 입학 전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상세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 말하기 친구들,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신진희입니다.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건국대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니까 입학전형 시행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행계획이라는 게 뭔가요? 네, 다들 모집 요강이라고 하면 익숙하잖아요.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하면 다소 낯설 수도 있는데요.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대학이 수험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 입학년도에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에 10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네,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대학은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1년 10개월 전에 2027학년도 입학 전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경우 1년 10개월 전이니까 2025년 4월에 발표되었겠군요. 역시 건국대 학생이라 그런지 송민 학생 정말 똑똑해요. 네, 신진 선생님 시행계획을 그럼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건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시면 입시 안내 탭에서 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왜 발표하는 건가요? 네,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예고편이자 대학에서 해당 연도에 입학전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밑그림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시행계획은 모집 요강의 바탕이 되는 모집 인원이라던가 전형 방법, 비율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미리 확인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행계획이 그런 의미가 있는 자료였군요. 팀장님,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집 요강을 많이 참고할 텐데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시행계획은 예고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집 요강은 본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에는 저희가 어떠한 전형으로 몇 명의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자료이고요. 모집 요강은 전형 일정, 다시 말해서 원서 접수 일정이라든지 면접 일정, 그다음 지원 자격,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에는요, 수시와 정시가 모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집 요강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요강과 정시 모집 요강 그 시기별 지원에 따라서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행계획이 있다면 모집 요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예고편만 보고 본편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모집 요강의 틀이 되는 기본 구조만 시행계획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주신 구체적인 전형 방법이라던가 서류 제출이라던가 수험생 유의사항 같은 것들은 모집 요강을 통해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 요강은 시행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준 자료이니까 더욱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그런데 시행계획도 바뀔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원래 시행계획은 바뀔 수 없는데요. 교육부 정책이나 학사 구조 개편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계획에 담기지 않았지만 건국대학교도 2027학년도 학사 구조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서 변경될 예정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생명과학 분야가 유명한 대학이기도 한데요. 생명과학과 관련된 단과대학인 융합과학기술원과 생명과학대학이 통합되어서 융합생명과학대학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모집 단위 변화와 선발 인원의 변화는 변경되는 시행 계획이랑 모집 요강을 통해서 안내가 될 텐데요. 꼭 확인해 주세요. 학사구조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니 이후 변경되는 시행계획과 함께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러면 팀장님, 세 번째 질문인데요. 시행계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까요?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이전과 올해 학년도 입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를 주요 변경 사항에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신진 선생님, 2027 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어떤 변화가 있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서 주요 변경 사항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1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모집 인원 변경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총괄표를 가장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2027 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어떤 전형에서 몇 명을 선발하는지 인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비 수험생분들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건 바로 인원의 증감입니다. 수시에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의 경우에는 2016 학년도에 477명을 선발했다면 2027 학년도에서는 131명이 줄어든 34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에서는 23명이 늘어난 893명을 올해 선발할 예정이고요. 학생부 종합 특성화고졸 재직자도 35명이 늘어난 165명을 선발합니다. 실기실적 전형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2026 학년도에 25명을 선발했던 실기실적 연기우수자의 경우 2027 학년도에서는 10명이 줄어든 15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실기실적 연출 우수자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서 1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실기실적 연출 우수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실적 연출 우수자라니 영화나 미디어 꿈나무들이 도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시 모집 인원에서도 변화가 있을까요? 수능 KU 일반 학생의 인원 변화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군의 경우 2016 학년도 대비 117명이 늘어난 533명을, 다군에서는 92명이 늘어난 318명을, 나군에서는 96명이 줄어든 47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능 KU 일반 학생에서는 군 변경과 더불어서 기존에 선발하지 않았던 모집 단위 선발 인원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해당 내용은 시행계획 4페이지 정시모집 주요 변경 사항의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군에서 모집하던 공과대학의 사회환경공학부와 산업공학과, 그리고 다군에서 모집하던 전기전자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가 가군으로 군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 20명, 이과대학 자유전공학부 13명, 융합과학기술원 자유전공학부 26명, 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39명을 2027 학년도부터 수능 KU 일반 학생으로 다군에서 선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는 기존 나군에서 다군으로 군을 변경하게 되고요. 인원 역시 66명이 증가한 68명을 모집합니다. 네, 정시 모집에서의 인원 증감과 함께 주요 변경 사항인 군 변경까지 살펴보았는데 다군의 선택지가 많아졌네요. 팀장님, 혹시 수시 모집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변경 사항이 무엇일까요? 네, 수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은 2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형명의 변경이나 지원 자격의 변화 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설되는 전형이 있다는 점이겠죠. 시행계획 4페이지를 살펴보면 실기실적 연출 우수자 전형 방법 신설을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연기학과에서는 2027 학년도에 새롭게 신설되는 연출 우수자 전형을 통해 10명을 모집하는데요. 전형 방법으로 1단계에서는 서류 100%를 통해 모집 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 100%를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실기고사는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스토리 구성 능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3페이지에서는 전형 방법이 변경되는 전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실기 실적 체육특기자의 경우 2단계에서 실기 30%를 반영했다면 2027 학년도에서는 실기 대신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실기 실적 연기 우수자의 경우 2027 학년도에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정량 100%로 20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실기 100%를 반영하게 됩니다. 실기고사의 경우 모두 대면으로 실시하게 되고 자유연기와 특기 실연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전형이 생기고 전형 방법이 변경되는 등 실기 실적 전형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팀장님, 연출 우수자의 경우 새롭게 신설되는 전형인 만큼 이런 학생들도 도전하면 좋겠다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1단계 서류 100%로 10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스토리 구성 능력을 살펴보는 실기고사를 보게 되는 만큼 기존의 연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시나리오 구성이나 작품 구성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이 많이 지원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전형은 그만큼 기회의 땅이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또 시행 계획에서 살펴보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 전형 방법, 모집 인원, 일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진 선생님, 해당 내용들을 요약해서 한번 표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행계획 5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약 부분입니다. 해당 표에서 전형별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정량과 교과 정성을 각각 어떻게 반영하는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 무엇인지 등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형 일정은 시행계획 9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일정들은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별 대략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전형별 일정은 모집 시기별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선생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어떠한 전형으로 몇 명을 선발하는지 이게 궁금하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국어국문학과를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몇 명을 선발하는지가 궁금하다면 시행계획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전형별 모집 인원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표에서는 모집 단위별로 2027학년도에 어떠한 전형으로 몇 명 선발하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전형 방법에서 학생부 교과 정량을 반영하는 전형도 있고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전형도 있고 수능만을 반영하는 전형도 있는데 어떤 교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어떤 비율로 반영하는지 서류 평가는 어떤 평가 요소로 평가하는지와 같은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교과 정량 반영 방법, 서류 평가 방법과 절차,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반영 방법에 대한 내용들도 시행계획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내용을 시행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계획이라는 밑그림을 통해 2027학년도 입시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팀장님. 건국대를 희망하는 고2 학생들을 위한 2028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서 9등급 석차 등급이 5등급 석차 등급으로 전환되는 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선택 과목 없이 모두가 공통 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예비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이 이러한 변화에 많은 불안감을 느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입시를 선도하는 대학 건국대학교에서는요 2028학년도 입학전형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고되어 있을까요, 신진 선생님?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논술 전형에서의 변화입니다. 바로 인문, 통합, 자연으로 구분되어 있던 논술 유형을 통합으로 일원화하는 것인데요. 출제 범위는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능 출제 과목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수능 위주 전형에서의 학생부 정성평가가 도입된다는 겁니다. 수능 KU 일반 학생의 단과대 자유전공학부 모집 단위의 전형 방법이 기존 수능 100% 반영해서 수능과 학생부 정성평가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건국대 바라기들이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 참고할 만한 가이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건국대학교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의 폭을 넓히면서 대학 교육의 취지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과목 선택 가이드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쿠픽 이수 추천 과목입니다. 계열별로 이러한 교과목 이수를 추천한다는 추천 가이드로 특정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과목 이수 이력과 수업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올해 4월에 공개되는 게 맞을까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건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4월에 발표될 예정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궁금증은 좀 풀렸어요?
네,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까지 잘 설명해 주셔서 궁금증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은 대학이 전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을 잘 보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많은 기회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전략으로 만든다면 2027학년도 건국대학교 합격의 문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함께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 응원의 구호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7 건국대 바라기 화이팅!